양궁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글인데, 과학 분야의 글, 기술 분야의 글, 이쪽이 이제 문제로 만들기에는 참 좋은 글들이죠. 내용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형하기 쉽고. 그래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내기 참 좋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자습서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변형 문제로도 빠짐없이 만드는 게, 이거 너네 글 읽어봐서 알 거예요. 오조준 하는 얘기 나온단 말이야. 만약에 이제 바람이 뭐 어느 방향이라면 뭐 어디로 오조준을 하는 게 맞겠느냐, A, B, C, D, E 막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변형은 자기 맘대로 낼 수 있겠죠. 바람이 왼쪽으로 부냐, 오른쪽으로 부냐, 그치? 여기에 따라서 뭐 이제 어느 방향으로 오조준할지는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 나오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양궁은 일정한 거리에 있는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아 맞힌 결과로 승패를 가르는 운동이다. 뭐 이거는 뭐 별거 없죠. 끊고요. 양궁이 운동 경기로서 선을 보인 것은 1538년 영국 헨리 7세 때 오랑용으로 몇 차례 시합을 가진 것에서부터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양궁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양궁의 기원으로 이제 글을 시작을 했네요. 음. 그리고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양궁은 역사가 오래된 운동 경기 중 하나이다. 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음. 넘어갈게요. 별건 없으니까. 자, 다음 문단. 양궁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난번에 그 올림픽, 아시안 게임 하는 거 보니까 다른 나라 되게 잘하던데? 이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던데? 장난 아니던데? 뭐 인도 막 이런 데 보니까 엄청 잘하더만. 여튼,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지금까지 다수의 올림픽에서 개인전을 포함하여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여 세계 최고의 자리를 당당히 지키고 있다. 뭐 계속 그냥 양궁 얘기만 일단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여자 양궁은 단체전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금메달을 놓치지 않고 8연패를 성공하면서 그 실력을 인증받고 있다. 국내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 때문에 올림픽보다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얘기 뭐 나올 정도이다까지 계속 뭐 가벼운 얘기니까 이쪽에서 뭔가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 나올 만한 건 없고요. 그냥 내용 일치 정도만 주의하고 넘어갑시다. 됐죠? 자, 양궁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운동처럼 보인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서서 관역에 정확히 조준하여 정확히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섬세하고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갑시다. 자, 화살을 쏠 때의 모습. 화살을 약간 위로 조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요거 나오네요. 그쵸? 화살을 약간 위로 조준한다. 왜 그러냐?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이다. 됐죠? 음.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포물선 운동을 한다. 첫 번째.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포물선 운동을 염두하여, 고려하여 일부러 약간 위쪽을 조준한다. 라는 두 가지가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유사한 예. 사례 나오네요. 그죠?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는 거. 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요 정도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같은 성질의 원리를 가진 다른 사례를 든 거잖아. 그래서 이거 유추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야 돼요. 유추라고 하는 건.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시 나오는 게 축구, 농구, 그죠? 농구 슛할 때 약간 위로 던지는 거. 그 다음에 축구공 발로 찰 때 골키퍼가 약간 위로 차는 거. 괜찮습니까? 속성이 비슷하잖아. 포물선 운동을 한다. 라고 하는 공통적인 속성. 됐죠? 자, 유사한 예. 축구나 농구 경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공을 띄우듯이 차는데 큰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농구 경기에서도 슛을 할 때 위를 향해 적당한 각도로 공을 던져서 슛을 성공한다. 뭐 이게 얘기 나오죠. 괜찮습니까? 그럼 포물선 운동하는 예시 두 개네요. 골키퍼가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쵸? 농구 경기에서 슛을 할 때 두 가지 예시 나온 거죠. 다음 문단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려갈게요. 그렇다면 화살, 농구공, 축구공, 포물선 운동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중력 때문이다. 포물선 운동은 중력 때문에 생겨난답니다. 그렇죠? 음, 지구에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 쪽으로 향하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여기까지는 뭐 상식이죠. 자, 그런데 다행히 화살에 미치는 중력의 값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 적 없어요. 괜찮습니까? 여기 지금 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의 값이 미비하다, 미미하다. 됐죠? 괜찮습니까? 하지만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건 맞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다른 게 또 있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살의 포물선 운동에 중력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됐지?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화살의 포물선 운동에 중력은 간접적인, 그렇죠? 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됐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이고 미미한 영향은 미칠 수 있겠죠. 그렇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까? 하지만 물론 이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뻗어나가면 이런 것까지는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화살 말고, 그렇죠? 화살 말고 아까 우리 다른 예시 나왔던 거 있잖아. 축구공, 농구공. 됐죠? 농구공. 이거 비교할 수는 있죠. 괜찮습니까? 이게 과학적인 원리가 조금 들어간 거니까 교과서 외적인 설명이 조금 될 수는 있는데 질량이 크잖아. 그쵸? 화살에 비해서 축구공과 농구공은 질량이 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가해지는 중력은 조금 더 크겠죠? 어, 차이가 있겠죠? 됐죠? 음. 화살에 비해서 축구공과 농구공의 중력이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클 거라고. 됐나요? 유추해 볼 수 있는 요소이긴 하죠, 요게. 자, 어쨌든 이제 본문에서 우리한테 중점적으로 가는 건 화살 얘기니까 화살을 조금 집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요인, 초기 발사 속도라는 거 나오네요. 초기 발사 속도. 자, 이렇게 갑시다. 화살의 포물선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라고 할게요. 요소 1. 됐죠? 이게 초기 발사 속도인 거죠? 됐습니까? 화살의 포물선 운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첫 번째. 초기 발사 속도. 그러면 이거 우리 원래부터 우리 과학이나 기술 지문 읽을 때 주의하라고 했던 거 속도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돼? 속도는 빠르다, 느리다가 있다고. 그치? 속도는 빠르다, 느리다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라고 하는 거는 속도 값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높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말을 바꾸기도 수월한 영역이죠. 괜찮습니까? 그걸 우리는 항상 조금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초기 발사 속도는 양궁 선수가 활 시위를 당기는 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초기 발사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활 시위를 당기는 힘이래요. 힘이 크다, 작다에 따라서 속도가 높다, 낮다 결정된다는 얘기겠죠? 괜찮습니까? 가봅시다. 활 시위를 3개 당길수록 나오네요. 됐죠? 메모합시다. 힘이 클수록, 됐죠? 힘이 높을수록 화살표로 하세요. 웬만하면. 됐죠? 힘이 클수록 화살의 발사 속도가 빨라진다. 됐지? 다음에 나오는 거. 발사 속도가 빨라진다. 됐죠? 메모해 두셔도 좋고요. 힘이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됐죠? 그럼 반대 개념도 있는 거야. 힘이 작을수록 속도는 느려지는 거죠. 됐습니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언급된 영역은 아니지만 이 요소를 우리는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됐죠? 계속 갑시다. 그리고 화살의 발사 속도가 빠를수록, 오케이. 발사 속도가 클수록 관역에 빨리 도달하게 되는데. 됐죠? 관역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 말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그죠? 이 밑에 거 요거만 잠깐 지우고 갈게요. 요거만 잠깐 지워놓고 요렇게 얘기할게요. 여기에 따라서 그쵸? 힘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빠를수록 관역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됐죠? 짧아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때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됐죠? 그럼 한 번 더 화살표. 그치? 한 번 더 화살표.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됐죠? 이게 지금 객관식 선택지를 만드는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정리가 끝나야 되는 게 출발 지점을 어디로 설정할 걸지는 출제자의 마음대로예요. 힘의 크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고 속도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A 선수가 쏜 화살, B 선수가 쏜 화살 괜찮습니까? 어. 그때 A 선수의 화살이 B 선수의 화살보다 속도가 빨랐다 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고 A 선수가 활 시위를 당기는 힘이 B 선수가 당기는 힘보다 컸다 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A 선수가 쏜 화살이 관역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B 선수가 쏜 화살이 관역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았다 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출제자의 마음에 따라서 출발 지점이 자기 맘대로야. 근데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사례는 전부 다 똑같잖아. 그쵸? 전부 다 똑같은 거였잖아, 지금. 괜찮습니까? 이 지점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연쇄적인 걸 다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지막, 낙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까지 가네요. 여기까지 가네요. 됐죠? 낙하하는 시간. 낙하 시간. 그리고 밑에 다음 바로 밑에 나오는 것도 있죠. 밑으로 떨어지는 거리. 떨어지는 거리. 됐죠. 줄어들고요. 줄어들고요.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 예시 하나만 들고 가보자. 요즘 정리하고 있죠? 이게 왜 이제 변형이 가능한 거냐면 생각보다 지금 되게 많은 요소들이 엉켜 있잖아. 그렇죠? 출발 지점이 각자 달라질 수 있다 그러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말로 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너네한테 이거 관역 그림 하나 주면 돼요. 음, 관역 그림 하나 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 가운데잖아. 그쵸? 이랬을 때 오조준 점이 오조준한 일부러 이제 빗나가게끔 조준하는 점이 여기인 경우랑 그쵸? 그냥 위아래만 생각하자 우리. 여기인 경우랑 그치? 그 다음에 여기인 경우랑 됐죠? 빨간색인 점을 조준하는 경우랑 파란색인 점을 조준하는 경우랑 괜찮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A 지점을 조준했다면 괜찮습니까? 당기는 힘이 빨간 점보다 훨씬 힘이 작아야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파란 점을 조준했을 때는 빨간 점을 조준했을 때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힘이 작아질수록 떨어지는 거리가 늘어나는 거였잖아. 아까 우리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라고 지금.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A 선수, B 선수가 아니어도 돼요. 됐죠?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내려가서 두 번째 요인 갑시다. 두 번째 요인은 발사 각도랍니다. 발사 각도 두 번째 요인. 그쵸? 아까 위에 우리 메모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포물선 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 두 번째, 발사 각도. 가보자. 화살을 발사하는 각도에 따라 화살의 포물선 운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를 조절할 수 있대요. 발사 각도에 따라 날아가는 거리를 조절한다. 괜찮죠? 그럼 이것도 지금 벌써 예상이 되시죠? 각도가 커진다, 작아진다가 있고 거기에 따라 거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가 있겠지. 근데 밑에 뭐 바로 그림 있으니까 그쵸? 각도가 커질수록 거리는 짧아지네요. 그치? 근데 각도가 낮다고 해서 거리가 무조건 늘어나는 건 아니네.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밑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됐죠? 어. 가능하죠. 무조건 가능하죠. 아, 각도에 따라 거리 달라지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각도에 따라 거리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처음에 각도가 낮았을 땐 거리가 짧다가 그렇죠? 거리가 짧다가 처음에 각도가 커지면서 거리가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다시 내려가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됐나요? 이거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음. 이게 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변형하는 거야. 주어진 자료를 변형했을 뿐이에요. 주어진 자료를 변형했을 뿐입니다. 자, 가보자. 다음 문단. 그렇다면 발사 각도가 몇 도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갈까? 자, 공기와의 마찰 등 중력 이외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지면과 45도일 때 가장 멀리. 오케이, 이건 일단 고정해줬네요. 45도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간다. 괜찮죠? 그럼 여기 이 지점 됐죠? 45도겠죠? 괜찮습니까? 가장 높은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45도가 되겠죠? 됐나요? 내려가도 되겠죠? 다음. 자, 양궁 선수들은 오랜 훈련을 통해 다진 감각으로 활 시위를 당기는 힘을 조절하여 초기 발사 속도를 정한다. 그리고 관역까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발사 각도를 조절해서 정확히 맞히는 것이다. 그럼 두 가지 맞죠? 그렇죠? 당기는 힘, 그 다음에 발사 각도. 그렇죠? 두 가지를 통해서. 특히 양궁은 화살을 쏘는 곳에서 관역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종목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각 종목마다 초기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화살을 쏘는 것이 중요하다. 됐죠?
자, 이외에도 실외에서 하는 경기이므로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공기의 저항이나 바람의 세기, 방향 등에 따라 선수들이 쏜 화살은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나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곳에 꽂힐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요것도 있네요. 공기의 저항, 바람의 영향. 됐죠? 고려해야 하는 요소겠죠? 근데 물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잘라서 가시는 겁니다. 포물선 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쵸? 공기의 저항이나 바람의 영향은 지금, 그쵸? 포물선 운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괜찮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그렇다면 공기의 저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쵸? 요거네요.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 역시나 질문의 방식 썼네요. 그쵸? 독자의 관심 또는 호기심을 환기했다. 뭐 이런 말. 됐습니까? 자, 이것은 화살의 뒷부분에 화살깃을 만들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화살깃 얘기가 나오네요. 화살깃. 자, 화살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갈 때 요동치며 흔들린다. 이때 화살깃은 그 흔들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오케이, 흔들림 방지. 됐죠? 그리고 화살을 회전시키면서 비행의 안전성을 높인다. 화살을 회전시키면서 비행의 안전성을 높인다. 이게 화살깃의 역할이네요. 됐죠? 이렇게 화살깃을 이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공기의 저항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됐죠? 일단 공기의 저항 같은 경우에는 화살깃으로 해결한다네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 글에 착안해서 가자고. 그렇죠? 이거 막 생각이면 되게 복잡해지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있잖아. 공기의 저항이 생기면, 그치? 화살의 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치? 속도가 내려가면 이것도 포물선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냥 공기의 저항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흔들리는 거. 비행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지금. 괜찮습니까? 음.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까지 뭐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 그죠? 공기에 저항이 있으면, 그죠? 속도가 떨어지는 건 뭐 아주 없진 않겠지. 근데 우리 이미 이 글에 전제된 거 조금 있었잖아. 화살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이 엄청 큰 역할을 하진 않겠지. 그 포물선 운동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내려갈게요. 다음. 하지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실외 경기장에서 부는 변화무쌍한 바람이다. 오케이. 바람. 옷소매가 활 시위에 스쳐서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활 시위를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바람 소리가 예민한 신경을 자극하여 집중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아, 바람의 색이나 방향이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괜찮죠? 음, 잘 보셔야 될 거. 방향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얘는 속도에 영향 미친다고 했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됐지. 바람이 포물선 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쵸? 음. 바람의 세기가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포물선 운동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은 당연히 우리 예측되죠, 방향은. 그쵸?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은 일부러 왼쪽으로 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건 당연한 거잖아.
됐죠? 근데 속도에 따라서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아까 우리 관역의 모양을 주고 우리한테 그쵸? 물을 수 있는 게 됐을 때 그러면 일부러 예를 들어서 바람이 오른쪽으로 분다라고 하면 위로 써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왼쪽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항상 고정일까? 아니죠. 바람이 앞에서 선수 쪽으로 불어올 때랑 그쵸? 선수 맞은편에서 선수 쪽으로 불어올 때랑 선수 뒤에서 관역 쪽으로 불어갈 때 다르겠잖아. 다를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이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속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됐죠? 이것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요 문제 그러니까 알짜죠. 알짜배기 문제죠. 실제로도 기출되기도 했고요. 그치? 실제 기출되기도 했고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어떻게 극복할까? 선수들은 바람에 대비하여 평소에 오조준 연습을 한대요. 오조준, 이게 해결 방안이네요. 그죠? 오조준. 오조준이란 정의하죠? 개념을 정의하는 거.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관역에서 원래 목표 지점이 아닌 곳을 임시로 정하여 그곳에 화살을 쏘는 것을 말한다. 까지였고요. 다시 말해 화살을 의도적으로 오조준하여 바람의 영향을 받은 화살이 관역의 중앙에 가서 꽂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림 나오죠. 이거 너네가 봐도 문제 내기 딱 좋죠. 그쵸? 가보자. 설명하네요. 오조준을 하는 선수들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정확하게 가늠해야 한다. 라면서 옆에 그림은 오조준을 할 때 선수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관역이다. 정 가운데 노란 지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목표 지점이고요. 하지만 바람이 불 때 선수들은 노란 지점을 노리고 화살을 쏘아도 화살이 노란 지점에 꽂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람이 화살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 지금 했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번만 설명하고 가보자. 그치? 자, 어차피 목표 지점은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보자고. 자, 첫 번째. 그죠? 미리 좀 체크하고 가는 거야. 바람이 등 뒤에서 불 때. 그죠? 바람이 등 뒤에서 불 때. 괜찮습니까? 어, 바람이 등 뒤에서 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람이 맞은 편에서 불 때. 그죠?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서 뭐가 생겨나? 바람이 등 뒤에서 분다면 속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바람이 맞은편에서 불 때는 속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일단. 괜찮죠? 요 개념 일단 잡히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체크해놓고 뒤에 설명할 테니까 이어가보자. 그렇죠? 자, 가봅시다. 다음. 그러므로 바람이 부는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오조준을 하는 목표 지점을 그림 A에서 E로 정하여 그곳을 목표로 화살을 쏜다. 자, 오조준의 목표 지점인 A는 자, 그림이랑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지금 A야, A. 그쵸? A 지점. A 지점은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 때. 괜찮겠죠? 그쵸? 그 다음에 C 그림 확인하시고요.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면서 됐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요거만 생각하면 되잖아. 노란색 그냥 오른쪽에만 있으니까. 됐지?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요.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경우 바람이. 됐죠? 바람이 그렇게 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불 수도 있잖아. 아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바람이.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아래로 향하는 힘도 있을 때. 괜찮습니까?
그럼 일단 교과서에서 벌써 지금 우리한테 출제할 수 있는 객관식 선택지의 가능성을 제시했네요. 그렇죠? A를 조준할 때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 것이다. 그렇죠? B를 조준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C는, D는, E는 다 물어볼 수 있겠죠?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거 만들어 보셔야 돼요, 직접. 그치? 자, 양궁 선수들의 오조주는 화살과 바람의 힘을 합성하는 물리적인 원리에 따른 것이다. 자, 둘 이상의 힘이 작용하면 힘의 크기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데 이를 힘의 합성이라고 하고요. 더해진 힘을 합력이라고 한답니다. 뭐 이런 개념 나오네요. 힘의 합성, 합력. 됐죠? 자, 힘의 합성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나누어 본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나눠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작용하는 방향이 같은 두 힘의 합력. 결국 이거 무슨 얘기야? 방향이 같다는 얘기. 바람이 등 뒤에서 불 때잖아. 괜찮죠? 아, 바람이 등 뒤에서 불 때. 그렇죠? 자, 한 물체에서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할 때 두 힘의 합력은 용수철 저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힘의 크기를 합한 값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괜찮습니까? 지금 이거 이 얘기입니다. A를 당기는 힘이랑 B를 당기는 힘이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이잖아, 지금. 결국 지금 이 1번 힘은 2번 힘이랑 똑같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됐죠?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됐나요? 이거 그림 보고 낚이시면 안 돼요. 이 그림이 조금 짜증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림에 이게 눈금을 보고 너네가 많이들 헷갈려 해요. 이게 지금 훨씬 더 많이 당겨진 거 보이니 지금? 2번이? 그쵸? 2번이 훨씬 더 많이 당긴 거예요 지금. 교수님? 그림에서 막 낚이시면 안 돼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두 번째, 반대인 경우.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반대랍니다. 이건 그럼 뭐겠어? 바람이 맞은편에서 불 때가 되겠죠? 음, 이때는 결론부터 여기 나오네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거래요. 마이너스가 되네요. 음. 합력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값. 그리고 합력의 방향까지도 얘기해 줬어요. 방향은 큰 힘의 방향. 괜찮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그쵸? 큰 힘의 방향 쪽으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크기만큼의 합력이 작용하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넘어가 되겠죠? 음. 지금 문장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만 하고 갈까? 힘의 크기가 큰 방향으로, 됐죠?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크기만큼 힘이 작용하는 거.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방향이 나란하지 않은 거.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돼요. 방향이 나란하지 않은 거. 지금 보시면 알겠죠? 이쪽으로 지금. 괜찮습니까? 세 번째. 자, 나란하지 않을 때에는 평행사변형을 그린대요. 이때 합력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가 된대요. 합력의 방향은 대각선의 방향이고 합력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 괜찮습니까?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F만큼인 거예요. F.
괜찮죠? 요거죠, 요거. 합력의 방향과 크기. 괜찮죠? 넘어가 되겠죠? 요것도 문제로 만들기 참 좋아해요. 출제자들이 좋아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러한 경우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물건을 옮기거나 들 때 흔히 경험할 수 있대요. 이때 각각 작용하는 두 힘이 클수록, 그냥 뭐뭐 할수록은 일단 무조건 체크하자고 했죠? 작용하는 두 힘이 클수록 사이각이 작을수록 합력은 커진대요. 괜찮습니까? 힘은 클수록 합력이 커지는 거고 사이각은 작을수록 힘은 커지는 거고. 괜찮죠? 그래서 양궁 경기장에서 볼 수 있대요. 시위를 떠난 화살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 됐죠? 화살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 다음에 바람의 힘. 됐죠? 그럼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힘이 다를 때 이것도 되게 많겠죠? 바람이 꼭 정면에서만 부는 건 아니잖아. 그쵸? 꼭 뒤에서만 부는 건 아니잖아. 바람이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이제 화살이 날아가는 각도랑 바람이 부는 각도랑 그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그 사이 각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 어떤가? 단순히 운동 실력만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어느새 과학자 못지않게 과학적 지식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뭐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거 지금 지문 자체가 변형하기 되게 좋은 요소들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거 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활용하셔서 푸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거예요. 그 요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체크를 한 상태에서 뒤에 뭐 학습 활동에 있는 거 이거 당연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합력 얘기하는 거, 합력. 그쵸? 그 다음에 3번. 무조건이죠? 이거 3번 무조건이죠, 이거? 이거. 어. 이거 A, B, C, D, E까지 전부 다 설명해보세요. 이거 지금 한번 무조건 설명해보세요, 다. 5개의 문장을 다 만들어 보시는 거가 필요합니다. 됐죠? 요거 무조건이고요. 나머지는, 네, 참고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합시다.